중국어 하면 떠오르는 천하제일 중국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친구에게 공유하기 정말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现在开始.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솝우화 교재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중국 서점 검색하시거나 또는 우리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이솝우화 교재 구입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다. 点赞. 大家好. 안녕하세요 여러분. 엄쌤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요즘 제가 월간 언어교환 책 마무리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열심히 이솝우화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요, 우리 천하제일 중국어 유튜브 열혈 우리 구독자이신 단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솝우화를 먼저 중국어로 읽기 전에 대략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스토리텔링을 해드리고 좀 읽어드린 다음에 알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어 공부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원래 하던 대로 중국어로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는 우리가 이솝우화 이 내용을 중국어로 공부하기 전에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토리를 쫙 라인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어로 외우시면 기억하기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앞으로는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이솝우화 공부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 하나 꼭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点赞.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저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읽을 내용은 물새와 가시덤불과 박쥐라는 내용이고 한국에서는 박쥐와 가시덤불과 물새 이렇게도 나와요. 이 셋이 우연히 한 팀이 돼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장사를 하러 장사길을 떠나는데 박쥐는 먼저 물건을 살 돈을 빌려왔고요. 가시덤불은 천을 구해왔어요. 천이나 가죽 이런 걸 구해왔고 물새도 물건을 살 돈을 장만했습니다. 이 셋은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제 장사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서 걔들이 타고 가던 배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렇게 이 셋은 자기들이 준비한 가지것을 몽땅 다 날려버린 채 간신히 목숨만을 구해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이 물새는 잃어버린 자기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해변을 떠나지 못해요. 그게 뭐랑 비슷해요? 그 물새가 자꾸 바닷속으로 머리를 훅 쳐박고 먹이를 이제 잡는 사냥하는 그런 모습을 이솝우화에서는 물새가 물 밑에 가라앉은 돈을 찾으려고 자꾸 들어가서 살펴보고 숨이 차면 다시 물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비유를 한 거고요. 박쥐는 자기가 돈을 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빌려준 빚쟁이들 만날까봐, 그러니까 빚쟁이 만날까봐 무서워서 낮에는 밖에 안 돌아다니고 밤에만 나와서 돌아다닌다. 박쥐는 주로 밤에 돌아다니니까. 그쵸? 그리고 가시덤불, 가시는 행인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이 자기 옷감으로 만든 건 아닌지 항상 이렇게 낚아채는 버릇이 생겼다. 우리가 지나가다 옷 무슨 가시덤불 같은데 걸리고 하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했다. 이 내용입니다. 주된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중국어로 읽어보고 어떤 교훈을 주는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공부해 주세요. 짜요, 짜요, 짜요. 水鸟는 물새, 그리고 징지라고 하는 게 가시나무, 가시덤불이고요. 뭐 비유하면은 뭐 고난 이런 것도 의미가 될 수 있죠. 비유하자면 징지, 위,蝙蝠,蝙蝠라고 하는 게 박쥐라고 해요. 물새와 가시덤불과 박쥐. 在很久很久以前海边住着水鸟、荆棘和蝙蝠三个好朋友。在很久很久以前 아주 옛날 하이변 바닷가에는 住着 살고 있었어요. 水鸟 물새와 荆棘 가시덤불과 和蝙蝠 박쥐라고 하는 三个好朋友 세 명의 좋은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每天他们都会早早起床
一起站在海边的岩石上，一边看着往来的船只，一边聊着天，生活十分平静。每天매일他们 그들은 都会早早起床 일찍 早早起床 일찍 일어나서 一起 함께 站在海边的 해변가의 岩石上 함석 그러니까 바위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서 一边看着 뭘 보면서 往来的船只 왕래하는 배 선박들을 보면서 一边聊着天 聊天이라는 건 이합동사라고 했잖아요. 聊가 동사수로 해당하고 天이 목적어에 해당해요. 그래서 聊着天이라고 하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生活 생활이 10분 10분 동안 이 아니라 매우예요. 매우 10분 매우 10분 충분히 平静 평온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他们看着许多船只把货物从海的那一边运到海的这一边，又从海的这一边运到海的那一边。他们 그들은 看着 보면서 许多 수많은 船只 배들이 把 라인을 잡아라 P1 그 다음에 货物 화물들을 从 P2 화물을 어디에서 海的那一边 저쪽 끝에서 바다의 저쪽 끝에서 运到 运 동사수로 V 到 보어 C 이렇게 되죠. 运到 어디로 가요? 海的这一边 바다의 이쪽 한 끝으로 간다. 저쪽 끝에서 이쪽 한 끝으로 오고 又从又또 从 라인을 잡아라 P 海的这一边 바다의 이쪽에서 运到 运 동사수로 V 到 보어 C 运到海的那一边 저쪽 끝으로 배송 운반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죠. 매일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배에 물건을 싣고 이리저리 나르는 모습을 매일 본 거예요. 他们不明白人们为什么要这么做. 他们 그들은 不明白 이해하지 못했어요. 人们 사람들이 为什么 왜 要这么做 이렇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有一天 하루는 他们听到两个商人的谈话. 하루는 有一天他们听到 听到도 听 동사수로 V 到 보어 C 听到 그 다음에 谈话 목적어 O 이렇게 되는 거죠. 听到谈话 대화를 들었어요. 누구의 대화를? 两个商人的谈话 두 사람 상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最近生意如何? 요즘 장사 어때? 最近 최근 요즘 生意 장사가 如何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죠. 12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还不错海那边的粮食丰收了而这个国家今年收成不好这样一来我可忙了起来也赚了些钱你呢? 还不错 괜찮은 편이야 나쁘지 않아 海那边的粮食 바다 저쪽 편에 있는 粮食 식량은 丰收了 풍년이야 而这个国家 이 나라는 이쪽 편에 있는 곳이겠죠. 이 나라는 今年收成不好 올해 수확이 별로야. 这样一来 이런 까닭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这样一来 또는 다른 말로 这么一来 이렇게 쓰기도 해요. 这么一来这样一来 이런 이유로 이런 사정으로 이렇게 되면 我 나는 可忙了起来 아주 바빠지기 시작한 거야. 也赚了些钱 돈도 좀 벌었고 你呢? 넌 어때? 我还是老样子把这边的宝石运到那边的国家每年都没什么大变化我还是老样子 이것도 这样一来 这么一来와 마찬가지로 노란색 박스 안에 있잖아요.
이런 거는 관용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我还是老样子. 나는 뭐 늘 똑같지. 이런 뜻이에요. 把 라인을 잡아라. P 这边的宝石这边的宝石 이쪽의 보석을 运到 어디로 보내요? 运 동사수로 V 到 보어 C 运到那边的国家 저쪽 나라로 보내고 每年 매해 매년 또 没什么大变化 매년 별다른 큰 변화 없어 没什么 별게 없어 大变化 큰 변화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을 듣고 꿍꿍꿍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三个好朋友受到了启发受到 여기도 마찬가지로 受 동사수로 V 到 보어 C 受到라는 말은 어떤 추상적인 영향이라든지 어떤 것을 당하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주로 그 대상이 추상적인 거죠. 지금처럼 어떤 깨달음을 받았다,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受到了启发, 启发라고 하는 게 깨달음. 이 얘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蝙蝠对水鸟和荆棘说每天过一样的生活实在太无聊了. 박쥐는 对 라인을 잡아라. P 水鸟和荆棘 물새와 가시덤불에게 说 동사수로 V 말했습니다. 每天过一样的生活 매일 똑같은 생활하는데 实在太无聊了 정말 너무 심심해. 우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심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저런 한심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심심하다로 보아야 되겠죠. 不如我们也弄些货物放到海的那一边去不但能赚点零用钱还可以增长一下见识. 不如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아유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할 때 不如什么什么什么不如A 라고 하면 아유 차라리 A 하는 게 어때? A 해볼까? A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의미예요. 我们也弄些货物 우리도 농이란 거는 구체적인 어떤 동사를 쓸 수 없거나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동사예요. 弄些货物 우리도 물건들을 좀 어디서 떼다가 구해다가 얻어다가 사다가 판이라는 게 팔다죠. 贩到 어디에 팔자? 海的那一边去 저쪽에 갖다 팔자.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저 건너편에. 그렇게 하면 不但能还可以 이렇게 돼 있죠. 不但还 이게 이제 뭐말 뿐만 아니라 게다가 또 뭐하다.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된 거죠. 不但能赚点돈 벌다. 赚点零用钱 또는 零花钱 용돈도 좀 벌고 还可以 그 다음에 增长 동사수로 V 키우다 늘리다 增长一下见识 见识는 견문 학식이 见识잖아요. 그러니까 增长见识라고 하면 견문을 늘리다 더 많은 경험을 하다 학식을 더 키우다 뭐 이런 거죠. 12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听了蝙蝠的提议荆棘和水鸟觉得这点子确实不错听了蝙蝠的提议박쥐의 蝙蝠的提议 提议라고 하는 게 제의죠. 그러니까 제안을 听了 듣고 荆棘和水鸟 가시덤불과 물새는 觉得 생각하기에 这点子 이 생각, 이 아이디어 确实 확실히 确实不错 확실히 아이디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说干就干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说干就干 하자고 했으면 해야지 뭐이까짓 것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说干就干他们立刻开始了准备工作 그들은 他们立刻 즉시 즉각 立刻 마상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 영어로 immediately
immediately. 열심히 해봤습니다. immediately가 立刻马上 이란 뜻이죠. 즉시 开始了准备工作 준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이렇게 영어, 중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일 아침, 매일 새벽이라고 해야 되겠죠. 매일 새벽 5시에 유튜브와 팟캐스트 포털 사이트라고 하죠. 우리 팟빵 app 앱으로 들을 수도 있고 PC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팟빵이라는 사이트는 주로 오디오 팟캐스트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팟빵과 우리 유튜브,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에도 매일 아침 올라오니까 언어 교환도 같이 재밌게 공부해봐요. 좋은 취미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行，那就这么愉快的决定了。蝙蝠找同伴借了一大笔钱作为资金，紧急拿来了好多布料，水鸟则买来了不少铜。蝙蝠박쥐는 找同伴 동료들을 찾아가서 借了 빌렸습니다. 이大笔钱 여기에서요 비, 요 비자가 들어가면은요 주로 목돈, 큰 돈을 셀 때 쓰는 양사예요. 이大笔钱 목돈을 좀 借 빌려와서 作为뭐뭐로 삼았어요. 资金 자금. 이거 HSK 시험 보면 자주 나왔었는데 예전에는 동의어 구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전 옛날 HSK 시험에는 동의어를 찾는 그런 시험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资金 그러면 항상 经费 경비 이렇게 연결해서 외웠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방식의 시험 문제가 학생들의 또 우리 배우는 어학을 하는 우리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휘량을 키워주고 그리고 또 말하기 실력 키우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의어, 반대어 많이 외워보세요. 특히 형용사 같은 것들 반대말로 외우고 이 단어들 반대말로 외우는 컨텐츠들 제가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천하제일 중국어 보물섬 아니겠습니까? 제가 많이 올려놨습니다. 꼭 찾아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옆으로 많이 셌는데 다시 문장으로 들어갈게요. 紧急拿来了好多布料 징지 가시던 분은 拿来了 가져왔어요. 好多 수많은 布料 천이나 옷감 등을 가져왔습니다. 水鸟 물새는 则 이 ze 则라고 하는 것은 就와 똑같은 뜻을 나타내는데 就와 굳이 차이점을 하나 나타내자면 보통 지금처럼 A, B, C 세 가지가 있잖아요. 蝙蝠, 紧急, 水鸟 세 개가 있는데 세 개를 서로 비교해서 표현할 때 则 이런 걸 잘 써요. 두 개도 되고요. A는 이랬는데 B는 이랬어. A에 비해서 B는 어떻게 했다라고 할 때 则 이런 접속사를 잘 쓰고요. 뜻은 뭐 굳이 뜻을 쓰자면 뭐 곧 이런 의미인데 이 글자가 곧 즉자잖아요. 그래서 곧 이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박쥐는 뭘 했고 가시던 분은 뭘 했는데 물새는 곧 뭘 또 해왔어요. 이런 의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水鸟则 물새는 곧 买来了 사왔지요. 不少铜 동을 많이 사온 거예요. 자, 이들의 이제 장사 이야기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在一个风和日丽的早晨他们坐上大船出发了. 在一个早晨 어느 날 아침인데 어떤 아침이에요? 风和日丽라고 해서 아주 바람도 좋고 해도 햇살도 따뜻한 그러니까 날씨가 아주 좋은 아침. 他们 그들은 坐上 올라탔어요. 大船 큰 배에 올라타고 出发 출발했습니다. 海面上风平浪静三个伙伴坐在船头想象着以后的生活觉得开心极了. 海面上 바다는 수면은 风平浪静 바람도 평온하고 파도도 조용했어요. 해수면이 조용했죠. 三个伙伴 세 명의 이 사업 파트너겠죠? 세 명의 파트너는 坐在船头 뱃머리에 앉아서 想象着 상상을 했습니다. 以后的生活 앞으로의
인생을. 그런데 생각만 해도 어때요? 觉得开心极了. 몹시 즐거운 거예요. 可不一会儿可不一会儿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天气突然变了海面上刮起了风暴 그렇지만 不一会儿 얼마 되지 않아 天气 날씨가 突然变了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海面上 해면이 刮起了 꽈 이게 뭐예요? 바람이 불다죠? 刮起 동사수로 V 刮起 보어 C 문막이 시작하다 刮起了 风暴 목적어 O 갑자기 바다 위에 폭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霎时 삽시간에 잠깐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주로 글로 쓸 때 서면으로 잘 쓰는 표현이거든요. 霎时 巨浪滔天 거대한 랑 파도가 滔天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他们的船被打翻了他们的船被打翻了 그들이 탄 배는 그들의 배는 被打翻了 뒤집어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건요. 被가 라인을 잡아라. 피, 다, 판이라고 하는 게 동사수로 V고요. 被는 전치사 중에서도 전치사 被와 동사 그 사이에 원래 대부분의 전치사와 개사는 개사와 전치사, 개사 같은 말이죠. 이 전치사와 동사수로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 被는 그 성분을 생략하고 직접 동사랑 결합이 가능한 단어예요. 그러면 그냥 다 판러 그러면 뒤집었다. 내가 직접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뒤집은 거고 被다 판러 그러면은 뒤집혔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따러 그러면 때렸다. 被打了 그러면 맞았다. 이렇게 쉽게 수동태로 만들어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방금 이 문장 霎时巨浪滔天他们的船被打翻了 이 말은 삽시간에 잠깐 사이에 거대한 파도가 하늘을 뒤덮더니 그들의 배는 뒤집혔다. 배가 전복된 거죠. 三个伙伴抱住一根折断的桅杆在一起瑟瑟发抖在一起瑟瑟发抖好不容易才飘回了岸上可船上的货物却全部被大浪卷进了海底三个伙伴 세 명의 짝들은 파트너들은 抱住 꽉 껴안았죠. 이 끈 하나의 끈은 이제 막대나 몽둥이 이런 거 세는 양사죠. 가늘고 긴 거, 두껍고 긴 것 이런 거 세는 양사, 기둥 같은 것들. 이 끈, 折断 끊어진, 부러진 桅杆이라고 했죠. 桅杆이라고 하는 것은 배 같은 거 타면 있는 돛대죠. 돛대. 돛대를 그 부러진 돛대를 抱住 붙잡고 여기에서도 抱住 동사수로 V 住 보어 C 그 다음에 桅杆 요게 목적어 O 부러진 돛대를 붙잡고 在一起 그들은 함께 瑟瑟发抖 요거 그대로 외워두면 좋아요. 부들부들 떨다 부르르 떨다 이거예요. 瑟瑟发抖 한번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세요. 瑟瑟发抖 瑟瑟发抖 막 부들부들 떨다 후들후들 떨다 추워서 떠는 것들 겁나서 떠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好不容易 아주 어렵사리 이거 재밌는 게 好不容易나 好容易나 뜻이 똑같아요. 뿌가 있어도 없어도 뜻은 어렵게 구했다는 뜻이에요. 너무 어렵게 쉽지 않게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부사예요. 好不容易才飘回 飘 동사수로 V 回 보어 C 물 위에서 이렇게 나부끼듯이 둥둥 떠내려온 거죠. 떠내려와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岸上 다시 그 기슭으로 돌아온 거죠. 해안가로 돌아온 거예요. 岸上 여기도 목적어 O 飘 동사수로 V 回 보어 C 그렇지만 可船上的货物 배에 있던 화물들은 却 오히려 도리어 全部 모두 다 被 라인을 잡아라 P 大浪 큰 파도에 의해서 이런 따랑을 생략할 수 있는 전치사가 중국어에서 거의 유일한 전치사가 바로 被다 被 그러니까 따랑을 빼고 被卷进 이렇게 써도 된다는 말이에요. 卷进 말려 들어갔어요. 卷进 卷 동사수로 V
찐 보어시 말려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하이디 바다 및 해저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찐이라고 했는데 이거 쥐엔자가 있잖아요. 답안지 이제 곧 17일이면 우리 수능 보는 날이잖아요. 수능이나 이런 시험에서 제출하는 답안지는 찐 삼성으로 읽지 않고 쥐엔 사성으로 발음해요. 답안지는 다쥐엔 이라고 쓰고 지금 여기처럼 어디에 말려 들어가다는 쥐엔 삼성으로 쓰시면 돼요. 자, 이거 정리하면서 1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从此以后水鸟再也不在岸上待着了，它总是不停地潜入海底，想把那些丢失的桶找回来。从此以后 이날 이후 从此以后 이런 것도 외워두면 좋죠. 우리 스토리텔링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날 이후 이때부터 水鸟 물새는 再也不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다신 뭐뭐하지 않다. 再也不在 어디에서 岸上 그 해안가 기슭에서 待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它总是 물새는 항상 늘 总是不停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潜入 요 동사수로 V 하이디 목적어 해저로 바닷속으로 계속해서 잠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想把 샹 조동사는 바자보다 앞에 想把那些丢失的桶 그러한 丢失 잃어버렸던 동들을 找回来 찾아오기 위해서 找 동사수로 V 回来 보시. 자, 그럼 이번에는 박쥐는 어땠어요? 蝙蝠还不上钱怕别人逼债怕别人逼债怕别人逼债蝙蝠还不上钱怕别人逼债再也不敢在白天露面了蝙蝠박쥐는 还不上钱还钱还 동사수로 V 钱 목적어 오 그리고 중간에 있는 还不上 부상이 가능 보죠. 보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还不上钱 파 겁냈어요. 别人 다른 사람이 逼债 逼债라고 하는 게 독촉, 빚독촉을 말하죠. 빚독촉. 삐라는 게 막 몰아붙이다, 독촉하다, 다그치다 이런 의미고요. 债 ZHAI 债라고 하는 게 채무, 빚을 말해요. 그러니까 파, 别人 逼债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빚독촉이 무서워서 再也不敢 다시는 감히 못말 수가 없습니다. 再也不敢在白天 대낮에 露面 露面은 얼굴을 드러내다 밖으로 나오다 이거죠. 再也不敢在白天露面了而紧急呢 가시던 분은 어땠어요? 他到处寻找丢失的布料 他가시던 분은 到处寻找 사실 이 네 개를 묶어서 한 단어처럼 외우셔도 좋아요. 到处寻找라고 하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도처를 찾아다니다 라고 할 때 到处寻找라고 잘 쓰고요. 寻找 동사수로 V 布料 목적어 오 옷감을 찾으러 돌아다닌 거죠. 가시던 분은 옷감을 구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물에 다 빠져서 잃어버렸으니까 그 잃어버린 丢失的布料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连行人的衣服也不放过 리엔 이것도 라인을 잡아라. P 뭐뭐조차도 行人的衣服 행인들의 옷들조차도 也不放过 放过 이게 동사수로 V 也不 요거는 앞에 들어가는 부사인데 그냥 连什么什么也不放过 라고 하나처럼 외우셔서 连 A조차도 不放过也不放过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요. 행인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 하나조차도 그냥 놓아주질 않습니다. 只要有人从他身边走过他就会抓住人家的衣服看看是不是用自己的布料做成的 只要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곧 只要는 뭐랑 결합을 잘해요? 뒤에 어떤 부사랑 결합을 잘해요? 그렇죠. 就只要 A, 就 B A 하기만 하면 곧 B 할 수 있다죠. 只要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有人 어떤 사람이
종 타身边 가시덤불의 옆에서 종 라인을 잡아라 피죠. 그 가시덤불의 身边 옆으로 走过 지나가기만 하면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디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시작이나 출발점을 나타내는 뜻이 아니라요. 经过 통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곳을 지나가다 할 때 종타 身边 이라고 했으니까 가시덤불의 몸 옆으로 거기를 통과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도 종이라는 전치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은 뭐예요? 그러면 经过라는 뜻이에요. 经过 또는 통과 他身边走过 그러면 이 가시덤불이 他就会抓住 붙잡은 거죠. 抓住人家的衣服 그 사람의 옷을 붙잡은 거예요. 재밌네요. 抓住 여기에서도 抓를 V, 注를 보어 C 이렇게 체크하면 더 디테일한 거고요. 衣服 목적어 옷 그 앞에 총 라인을 잡아라 P 走过 동사수로 V 抓住人家的衣服 왜 붙잡았겠어요? 看看是不是 그런지 아닌지 보려고 看看是不是用 라인을 잡아라 P 自己的布料 자신의 옷감으로 做成的做 동사수로 V 成 보어 C 자기가 잃어버린 옷감으로 만든 옷이 아닌지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자꾸 붙잡는다 라고 가시덤불에 옷이 걸리는 현상을 이렇게 비유한 거죠. 참 재밌네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자, 阅读感言 독서 소감 보겠습니다. 每个人都要认清自己，准备衡量自己，给自己一个合适的定位，不要硬拿鸡蛋跟石头碰，凡事都要量力而行。每个人 모든 사람은 都要认清自己 자기 자신을 认清 ren 동사수로 V 清 보어 C 自己 목적어 O 자기 자신을 清 확실하게 认 알아야 합니다. 准备衡量自己 자기 자신을 自己를 衡量 가늠하고 재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한다. 给自己一个 자기 자신에게 하나 合适的定位 알맞은 위치를 정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소리군요. 不要 뭐뭐 하지 마세요. 硬 硬이라는 건 억지로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그 다음에 나 라인을 잡아라 P1 나 지단 계란을 가지고 끈 P2 누구랑 石头 돌과 펑 동사수로 V 이렇게 된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지 말라. 억지로 계란으로 바위치지 마라. 凡事 모든 일은 都要 뭐뭐 해야 한다. 요거 좋은 표현이죠. 量力而行 량 가늠하다 재다 리 힘을 자기 자신의 힘을 가늠하고 재본 다음에 而行 그 다음에 행동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주제, 분수를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라 라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물새와 가시덤불과 박쥐가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주제 넘게 행동하다가 나중에 이제 쫄딱 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자기 자신의 현재의 능력도 제대로 파악을 할 줄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능력을 점점 키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겠죠?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네네. 계속해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면 되죠. 그쵸?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공부해 봤고요. 오늘도 정말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왔걸랑요. 단어들 잘 외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팟빵에서는 1000원의 행복 후원하기 물론 1000원 이상 하셔도 되고요. 후원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땡스 기능이 있죠. 땡스 기능이나 후원하기 기능으로 우리 영상 제작에 좀 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이 우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더 좋고요. 그것도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재미있는 이소부와 읽으시고요. 또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상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시작할게요. 水鸟紧急与蝙蝠在很久很久以前，海边住着水鸟、紧急和蝙蝠三个好朋友。每天他们都会早早起床，一起站在海边的岩石上，一边看着往来的船只，一边聊着天儿，生活十分平静。他们看着许多船只把货物从海的那一边运到海的这一边，又从海的这一边运到海的那一边。他们不明白人们为什么要这么做。有一天，他们听到两个商人的谈话：最近生意如何？还不错，海那边的粮食丰收了，而这个国家今年收成不好，这样一来我可忙了起来，也赚了一些钱。你呢？我还是老样子，把这边的宝石运到那边的国家，每年都没什么大变化。三个好朋友受到了启发。蝙蝠对水鸟和紧急说，每天过一样的生活实在太无聊了，不如我们也弄些货物放到海的那边去，不但能赚点零用钱，还可以增长一下见识。听了蝙蝠的提议，紧急和水鸟觉得这点子确实不错，说干就干。他们立刻开始了准备工作。蝙蝠找同伴借了一大笔钱作为资金，紧急拿来了好多布料，水鸟则买来了不少铜。在一个风和日丽的早晨，他们坐上大船出发了。海面上风平浪静，三个伙伴坐在船头，想象着以后的生活，觉得开心极了。可不一会儿，天气突然变了，海面上刮起了风暴，霎时巨浪滔天，他们的船被打翻了。三个伙伴抱住一根折断的桅杆，在一起瑟瑟发抖，好不容易才飘回了岸上。可船上的货物却全部被大浪卷进了海底。从此以后，水鸟再也不在岸上待着了，它总是不停地潜入海底，想把那些丢失的铜找回来。蝙蝠还不上钱，怕别人逼债，再也不敢在白天露面了。而紧急呢，他到处寻找丢失的布料，连行人的衣服也不放过，只要有人从他身边走过，他就会抓住人家的衣服，看看是不是用自己的布料做成的。谢谢大家。谢谢您的观看，希望您喜欢我们的频道，请您点赞、订阅，并且打开旁边的小铃铛，这样您就能及时看到我们的更新了。谢谢您的支持，我们下期再见。